에이전트와 리액트 패턴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랭체인과 랭그래프를 활용한 AI 에이전트 개발의 핵심을 학습합니다. 퀴즈 10개가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오늘 학습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크리에이트 에이전트 함수의 심화 활용법. 둘째, 랭그래프 기반 에이전트 구조. 셋째, 리액트 패턴의 추론, 행동, 관찰 사이클. 넷째, 시스템 프롬프트 설정 방법. 다섯째, 동적 프롬프트 미들웨어 구현. 마지막으로 에이전트 호출 및 결과 처리 방법까지 살펴봅니다. 먼저 AI 에이전트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일반 LLM은 백과사전처럼 질문에 답변만 제공합니다. 하지만 AI 에이전트는 만능 비서처럼 실제로 도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하고, 계산을 하며, API를 호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등의 실제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에이전트 함수가 등장하기 전에는 개발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LLM의 응답을 파싱하여 도구 호출 로직을 직접 하드코딩해야 했죠. 새로운 도구가 추가될 때마다 조건문이 늘어나 코드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크리에이트 에이전트 함수는 이러한 판단을 LLM에게 위임하여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이제 크리에이트 에이전트 함수의 기본 사용법을 코드로 살펴봅시다. 먼저 랭그래프의 크리에이트 리액트 에이전트를 임포트합니다. 그리고 챗 오픈 AI로 LLM 모델을 설정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템퍼러처를 0으로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서치 툴과 캘큘레이터 툴을 임포트하여 에이전트에 등록합니다. 크리에이트 리액트 에이전트 함수에 LLM과 도구 배열을 전달하면 에이전트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코드로 도구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지능형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템퍼러처 설정이 왜 중요할까요? 에이전트는 도구를 선택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관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템퍼러처를 0으로 설정하면 LLM의 출력이 결정론적이 되어 창의성보다 정확성이 우선시됩니다. 이는 에이전트가 매번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도구를 선택하도록 보장합니다. 예측 가능한 동작이 필요한 에이전트에는 필수적인 설정입니다. 도구를 등록할 때 초보 개발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너무 많은 도구를 한꺼번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도구가 많아질수록 LLM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용도에 맞게 도구를 분류하고 하나의 에이전트에는 관련성 높은 도구만 선별하여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에이전트의 판단 정확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이제 랭그래프 기반 에이전트 구조를 살펴봅시다. 랭그래프는 에이전트의 실행 흐름을 그래프 구조로 표현합니다. 노드와 엣지로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죠. 조건부 분기를 통해 상황에 따라 다른 경로로 진행할 수 있고 중간 결과를 상태로 유지하며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체인 구조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에이전트 로직을 깔끔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랭그래프 에이전트의 실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먼저 스테이트 그래프를 임포트하고 메시지와 스크래치패드 채널을 가진 워크플로우를 생성합니다. 애드 노드 메서드로 에이전트 노드와 도구 노드를 추가합니다. 애드 엣지로 에이전트에서 도구로 가는 엣지를 연결하고 애드 컨디셔널 엣지로 도구 실행 후 계속할지 판단하는 조건부 엣지를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컴파일 메서드로 그래프를 컴파일하면 실행 가능한 에이전트가 완성됩니다. 리액트 패턴의 핵심 개념을 이해해 봅시다. 리액트는 리즈닝, 즉 추론과 액팅, 즉 행동의 합성어입니다. LLM이 먼저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추론합니다. 그 다음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여 행동합니다. 마지막으로 도구 실행 결과를 관찰하여 다음 단계를 결정합니다. 이 세 단계가 반복적으로 순환하면서 복잡한 작업을 해결합니다. 리액트 패턴의 반복 사이클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복잡한 작업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처리됩니다. 각 단계마다 추론, 행동, 관찰을 반복하며 진행합니다. 중간 결과는 다음 단계의 입력으로 활용되고
이 과정이 최종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 방식 덕분에 에이전트는 복잡한 문제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리액트 패턴의 실제 동작을 코드로 확인해 봅시다. 사용자가 지난달 매출이 가장 높은 상품의 재고를 확인하고 재고가 부족하면 발주 요청해줘라고 요청했다고 가정합니다. 먼저 에이전트는 매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추론하고 세일즈 툴을 호출합니다. 결과를 관찰하여 최고 매출 상품이 프로덕트 A임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재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추론하고 인번토리 툴을 호출합니다. 재고를 관찰하여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오어더 툴로 발주 요청을 실행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질문을 단계별로 분해하여 처리하는 것이 리액트 패턴의 핵심입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는 에이전트의 행동 방식과 성격을 정의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에이전트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떤 제약사항을 지켜야 하는지 명시합니다. 또한 도구 사용 규칙을 정의하고 응답 형식과 스타일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잘 작성된 시스템 프롬프트는 에이전트의 품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를 실제로 설정하는 코드를 봅시다. 채트 프롬프트 템플릿의 프람 메시지즈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시스템 타입으로 에이전트의 역할과 제약사항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고객 서비스 전문 AI 에이전트입니다라고 역할을 명시하고 고객 문의에 친절하고 정확하게 응답하며 필요시 도구를 활용하라고 지시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는 절대 공유하지 않고 불확실한 정보는 추측하지 말고 도구로 확인하라는 제약사항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 플레이스홀더로 에이전트 스크래치 패드를 삽입하고 마지막으로 휴먼 타입으로 사용자 입력을 받습니다. 에이전트 스크래치 패드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이것은 에이전트가 리액트 패턴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중간 과정을 기록하는 공간입니다. 중간 추론 과정, 도구 호출 내역, 그리고 도구 실행 결과가 여기에 저장됩니다. 이를 통해 에이전트는 이전 단계의 맥락을 유지하면서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메모장에 중간 계산 결과를 적어두고 참고하는 것과 같은 역할입니다. 동적 프롬프트 미들웨어는 언제 사용할까요? 사용자의 권한, 컨텍스트 또는 상황에 따라 시스템 프롬프트를 실시간으로 수정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자에게는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일반 사용자는 제한된 기능만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시간에는 일반 안내를, 업무 시간 외에는 긴급 문의만 처리하는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전 대화 내용에 따라 프롬프트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동적 프롬프트 미들웨어의 실제 구현 코드를 살펴봅시다. Create Dynamic Prompt Middleware 함수는 사용자 정보를 받아서 비동기 함수를 반환합니다. 먼저 기본 프롬프트를 가져옵니다. 사용자 역할이 관리자라면 관리자 전용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 현재 시간을 확인하여 오전 9시 이전이거나 오후 6시 이후라면 현재 업무 시간 외입니다. 긴급 문의만 처리합니다라는 안내를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정된 프롬프트를 상태에 반영하여 반환합니다. 이렇게 상황에 맞게 프롬프트를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를 호출하고 결과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복 메서드를 사용한 일반 호출 방식입니다. 입력을 전달하면 최종 결과만 받습니다. 둘째는 스트림 메서드를 사용한 스트리밍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중간 추론 과정과 도구 실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버깅이나 사용자에게 진행 상황을 보여줄 때 유용합니다. 에이전트 호출의 실제 코드를 봅시다. 일반 호출은 간단합니다. 에이전트, 인복 메서드에 인포트를 담은 객체를 전달하고 어웨이로 결과를 기다립니다. 결과의 아웃풋 속성에서 최종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호출은 조금 다릅니다. 에이전트 스트림 메서드를 호출하고 포어웨이 루프로 청를 순회합니다. 청 에이전트가 있으면 추론 과정을 출력하고 청 툴즈가 있으면 도구 실행 내역을 출력합니다. 이렇게 중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전트와 일반 LLM의 차이를 정리해 봅시다. 일반 LLM은 백과사전처럼 정적인 답변만 제공합니다. 학습된 지식 내에서만 응답할 수 있죠. 반면 에이전트는 만능 비서처럼 동적인 작업을 수행합니다. 실시간 검색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며 API를 호출하는 등 실제 작업을 자동화합니다. 이러한 도구 사용 능력이 에이전트와 일반 LLM의 핵심 차이점입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Create Agent 함수를 사용할 때 LLM의 템퍼러처를 0으로 설정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번, API 호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두 번, 에이전트가 일관된 판단을 내리도록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세 번, 응답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네 번, 더 창의적인 도구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에이전트가 일관된 판단을 내리도록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에이전트는 도구를 선택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관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템퍼러처를 0으로 설정하면 LLM의 출력이 결정론적이 되어 창의성보다 정확성이 우선시됩니다. 이는 에이전트가 매번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도구를 선택하도록 보장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리액트 패턴에서 추론, 행동, 관찰 사이클의 올바른 설명은 무엇인가요? 한 번, LLM이 먼저 모든 도구를 실행한 후 결과를 종합하여 추론한다. 두 번, LLM이 상황을 추론하고 적절한 도구를 실행한 후 그 결과를 관찰하여 다음 단계를 결정한다. 세 번, 사용자가 추론하고 LLM이 행동하며 시스템이 관찰한다. 네 번, 추론과 행동이 병렬로 시행되고 관찰은 최종 단계에서만 수행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LLM이 상황을 추론하고 적절한 도구를 실행한 후 그 결과를 관찰하여 다음 단계를 결정한다가 정답입니다. 리액트 패턴은 LLM이 먼저 현재 상황을 추론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여 행동한 다음 도구 실행 결과를 관찰하여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반복적 사이클입니다. 이 패턴을 통해 에이전트는 복잡한 작업을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Create Agent 함수가 등장하기 전에 개발자들이 겪었던 주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한 번, LLM API 호출 비용이 너무 비쌌다. 두 번, LLM의 응답을 파싱하여 도구 호출 로직을 직접 하드코딩해야 했다. 세 번, 도구를 정의하는 표준 방법이 없었다. 네 번, 프롬프트 템플릿을 사용할 수 없었다. 정답은 2번입니다. LLM의 응답을 파싱하여 도구 호출 로직을 직접 하드코딩해야 했다가 정답입니다. Create Agent 함수 이전에는 개발자들이 LLM의 응답에서 특정 키워드를 파싱하여 어떤 도구를 호출할지 직접 조건문으로 판단하는 로직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도구가 추가될 때마다 조건문이 늘어나 코드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Create Agent는 이 판단을 LLM에게 위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에이전트의 도구를 등록할 때 초보 개발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와 그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은? 한 번, 도구를 너무 적게 등록함. 가능한 모든 도구를 등록해야 함. 두 번, 도구를 너무 많이 등록함. 관련성 높은 도구만 선별하여 등록해야 함. 세 번, 도구의 설명을 너무 자세히 작성함. 간단한 키워드만 사용해야 함. 네 번, 동기 도구만 사용함. 비동기 도구로 전환해야 함. 정답은 2번입니다. 도구를 너무 많이 등록하고 관련성 높은 도구만 선별하여 등록해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초보 개발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너무 많은 도구를 한꺼번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도구가 많아질수록 LLM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용도에 맞게 도구를 분류하고 하나의 에이전트에는 관련성 높은 도구만 등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채트 프롬프트 템플릿에서 에이전트 스크래치패드 플레이스홀더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한 번, 사용자의 원본 입력을 저장하는 공간. 두 번, 시스템 프롬프트를 동적으로 수정하는 공간. 세 번, 에이전트의 중간 추론 과정과 도구 실행 결과를 기록하는 공간.
4번, 최종 응답을 캐싱하는 공간. 정답은 3번입니다. 에이전트의 중간 추론 과정과 도구 실행 결과를 기록하는 공간입니다. 에이전트 스크래치 패드는 에이전트가 리액트 패턴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중간 추론 과정, 도구 호출 내역, 그리고 도구 실행 결과를 기록하는 공간입니다. 이를 통해 에이전트는 이전 단계의 맥락을 유지하면서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랭그래프 기반 에이전트 구조에서 그래프 구조를 사용하는 주된 이점은 무엇인가요? 1번, 코드 실행 속도가 빨라진다. 2번, 복잡한 워크플로우에서 조건부 분기와 상태 관리가 용이하다. 3번, LLM API 호출 횟수가 줄어든다. 4번, 도구 정의가 더 간단해진다. 정답은 2번입니다. 복잡한 워크플로우에서 조건부 분기와 상태 관리가 용이하다가 정답입니다. 랭그래프는 에이전트의 실행 흐름을 그래프 구조로 표현합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워크플로우에서 조건부 분기, 특정 조건에 따라 다른 노드로 이동하는 것과 반복 실행, 그리고 상태 관리가 훨씬 용이해집니다. 단순 체인 구조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에이전트 로직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동적 프롬프트 미들웨어를 사용하는 가장 적절한 시나리오는 무엇인가요? 1번,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응답 형식을 유지하고 싶을 때. 2번, 사용자의 권한, 컨텍스트 또는 상황에 따라 시스템 프롬프트를 실시간으로 변경해야 할 때. 3번, 에이전트의 응답 속도를 최적화하고 싶을 때. 4번, 도구 실행 결과를 캐싱하고 싶을 때. 정답은 2번입니다. 사용자의 권한, 컨텍스트 또는 상황에 따라 시스템 프롬프트를 실시간으로 변경해야 할 때가 정답입니다. 동적 프롬프트 미들웨어는 사용자의 권한 레벨, 현재 컨텍스트, 시간대 또는 이전 대화 내용 등에 따라 시스템 프롬프트를 실시간으로 수정해야 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관리자와 일반 사용자에게 다른 기능을 제공하거나 업무 시간에 따라 다른 안내를 제공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8번째 퀴즈입니다. 에이전트와 일반 LLM의 차이점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1번, 에이전트는 더 큰 모델을 사용하고 일반 LLM은 작은 모델을 사용한다. 2번, 일반 LLM은 질문에 답변만 하지만 에이전트는 도구를 사용하여 실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3번, 에이전트는 오프라인에서만 작동하고 일반 LLM은 온라인에서 작동한다. 4번, 일반 LLM은 텍스트만 처리하고 에이전트는 이미지만 처리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일반 LLM은 질문에 답변만 하지만 에이전트는 도구를 사용하여 실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일반 LLM은 백과사전처럼 질문에 대한 답변만 제공합니다. 반면 에이전트는 마치 만능 비서처럼 실제로 도구를 사용하여 검색, 계산, 데이터베이스 조회, API 호출 등의 실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LLM의 도구 사용 능력을 부여한 것입니다. 9번째 퀴즈입니다. 고객 서비스 챗봇을 에이전트로 구현할 때 주문 조회, 환불 처리, FAQ 검색 도구를 등록했다면 에이전트의 동작 방식으로 올바른 것은? 1번, 모든 도구를 순차적으로 실행한 후 결과를 종합하여 응답한다. 2번, 고객의 질문을 분석하여 적절한 도구를 자동으로 선택하고 실행한다. 3번, 개발자가 설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항상 같은 순서로 도구를 실행한다. 4번,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도구를 선택해야만 해당 도구가 실행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고객의 질문을 분석하여 적절한 도구를 자동으로 선택하고 실행한다가 정답입니다. 에이전트의 핵심 기능은 LLM이 사용자의 질문을 분석하여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개발자가 조건 분기를 일일이 작성하지 않아도 에이전트가 주문 확인해주세요라는 질문에는 주문 조회 도구를, 환불하고 싶어요에는 환불 처리 도구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마지막 10번째 퀴즈입니다. 리액트 패턴을 사용하는 에이전트가 복잡한 질문 지난달 매출이 가장 높은 상품의 재고를 확인하고 재고가 부족하면 발주 요청 해저를 처리하는 올바른 순서는? 1번, 발주 요청, 재고 확인,
매출 조회 역순으로 처리. 2번, 매출 조회, 관찰, 재고 확인, 관찰, 조건 판단, 필요시 발주 요청. 3번, 모든 도구를 동시에 실행하고 결과를 병합. 4번, 사용자에게 각 단계를 확인받은 후 순차 실행. 정답은 2번입니다. 매출 조회, 관찰, 재고 확인, 관찰, 조건 판단, 필요시 발주 요청이 정답입니다. 리액트 패턴은 추론, 행동, 관찰의 반복적 사이클입니다. 이 복잡한 질문의 경우 먼저 매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추론하여 매출 조회 도구 실행, 결과를 관찰하여 최고 매출 상품 확인, 해당 상품의 재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추론하여 재고 조회, 결과를 관찰하여 재고 부족 여부 판단, 부족하면 발주 요청 도구 실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에이전트와 리액트 패턴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핵심 개념들을 잘 활용하여 여러분만의 지능형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